친구들 안녕하세요. 지영쌤입니다. 자, 우리 챕터 1의 이제 마지막 지문, 8번째 지문 오늘 풀어보고 우리 챕터 2 문법 개념 같이 한번 공부하는 날인데요. 마지막 지문 여러분들 풀어온 거 같이 한번 하나씩 꼼꼼하게 해석해보고 두 번째 개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봐야 될 우리 지문은요. 뭔가 그림 보니까 연극과 관련된 그런 지문 같고요. 문제 한번 또 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첫 번째 문제에 밑줄 그어진 she, how did she feel according to the passage네요. 자, 문단에 따르면 그녀가 여기 밑줄 쳐진 she가 어떻게 느꼈을 것 같은가? 라는 그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 보니까 which would be the best for the blank. 자, 이 빈칸에 가장 베스트하게 가장 알맞게 들어갈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의 질문, 뭐 있구나 정도 파악하시고 지문 들어가시면 우리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나 이런 거를 캐치하고 문제 풀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During our first play rehearsal 이죠. 자, 우리의 첫 번째 연극 리허설 중에 리허설을 하는 동안 One actress caught my attention 이죠. 한 명의 여자 배우가 나의 주의를 끌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네요. 자, 밑줄 친 she가 나왔습니다. She didn't have to act. 자, 그녀는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have to 뭐뭐 해야 한다의 부정어죠. 그리고 빈칸 있고요. The latter part of the play예요. 연극의 latter part 후반부까지는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While waiting, 그녀가 기다리면서 she kept muttering her parts and crumpling her manuscript예요. 자, 그녀가 기다리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냐면요. 자, 그녀의 파트를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manuscript 대본이죠. 대본을 꾸기기까지 했다라고 하네요. 자, 눈여겨볼 점은요. while waiting입니다. while도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고요. 여기 앞에 나왔던 during도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인데요. 둘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더 좋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앞에 나왔던 during 같은 경우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아니라 명사만으로 끝이 나는데요. while 같은 경우는 접속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접속사이기 때문에요. 뒤에 주어와 동사 문장이 포함돼야 돼요. 그런데 while waiting이죠. while waiting 주어 동사 없이 그냥 혼자 나온 이유는요. 이게 분사 구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요. 이렇게 생겼죠. while she was waiting 이렇게 주어 동사가 생략되었고 접속사만 앞에 살려서 의미를 좀 더 강조해주는 그런 분사 구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uring과 while 의미는 동일하지만 각각 전치사 접속사로서 뒤에 어떤 요소가 나오는지 요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Finally,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자, her face was ghostly white. 자,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유령처럼 하얗게 질렸고요. 언제 질렸는지 뒤에 왼절에서 시간의 정보 주죠. When she came up the stage. 그녀가 무대 위로 올라왔을 때 그녀의 얼굴이 완전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 it was clear to me that she was trembling so much that she couldn't speak. 그죠? 보니까 지금 it과 that에 우리 볼드체로 좀 더 두껍게 표시가 되어져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it과 that 가주어진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네요. 주어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 that절이 뒤로 갔고요. 앞에 가짜 주어, 가주어 it만 남겨놓은 문장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보면요. 이것은 나한테 분명하게 다가왔다. 명백하게 다가왔습니다. 뭐가요? 자, she was trembling. 그녀가 너무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말을 할 수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그녀가 너무 떨고 있어서 말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 나한테는 명백하게 다가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이제 거의 다 왔네요. She couldn't even unfold her manuscript. 자, 그녀는 심지어 그녀의 대본을 펼 수조차 없었대요. unfold가 펼치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on을 빼고 fold, 요거는 이제 접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장이네요. I was about to go help her when she suddenly dropped
to her niece죠. 자, 나는 그녀를 막 도와주러 가려고 했었대요. 언제냐면 그녀가 갑자기 자, 그녀의 무릎을 dropped 떨어뜨린다. 무릎을 떨어뜨린다가 아니라 이제 무릎을 꿇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was about to라는 게 있죠. be about to 이렇게 써서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막 뭐뭐 하려던 참이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then she broke into loud sobs죠. 자,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크게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리허설 하면서 한 배우가 너무 떨어서 이제 마침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지문이었습니다. 문법적으로 조금 받을 거 여러 가지 있었죠. 듀링과 while의 차이, 그리고 분사구문 어떻게 쓰는지, 이때 가주어, 진주어 나왔고요. be about to 이런 표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받았던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자, 일단 1번 문제에서 저 she가 기분이 어땠겠어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무대에 올라와서 너무 떨려서 결국 울음을 터뜨린 이 she의 기분 찾아볼게요. 자, 일단 bored 뭐예요, 여러분? 지루한. 아니죠. indifferent 뭐예요? 무관심한입니다. 자, different는 다른이고요. 앞에 in이 붙었다고 해서 같은 되는 거 아닙니다. indifferent는 무관심한이란 뜻이고요. 자, envious는 뭐예요? 부러워하는, 뭐 질투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는 감정은 아니었고요. 자, nervous, 긴장한 이란 뜻이고요. relieved, 뭐 안심한, 안도하는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의 답은 nervous, 긴장한 4번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2번 봅니다. 자, which would be the best for the blank죠? 가장 빈칸에 알맞은 말 골라볼 건데요. 전치사네요. 그래서 at은 어디에, on은 어디 위에, until은 언제까지, without은 뭐뭐 없이,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 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 빈칸 한번 가봅시다. 보니까 자, 그녀는 뭐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죠. 언제까지? 아까 이렇게 해석했었죠? 연극의 후반부까지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뭐까지라는 뜻에 해당하는 내용은 3번 unti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에 맞게 전치사 넣어주는 문제까지 이렇게 같이 풀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단어 한 번씩 훑어보고 이제 챕터 2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허설은 뭐예요? 말 그대로 리허설, 뭐 예행 연습 이런 뜻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우리 attention, 주의, 뭐 관심이란 뜻이고요. 자, 이거는 matter이라는 뜻 아까 위에 나왔었죠? 중얼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중얼거리다. 그리고 crumple도 아까 대본을 구기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기다 였고요. manuscript 같이 나왔었죠. crumple, 뭐 manuscript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대본이라는 뜻이고요. ghostly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ghost가 뭐 유령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유령 같은 이라는 표현으로 써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 7번 갑니다. 이 tremble 이라는 표현, 이거 떨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unfold, 우리 아까 위에서 봤었죠. fold가 접다, unfold 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펼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drop to one's knees. 자, 무릎을 떨어뜨리다 아니에요. 무릎을 땅으로 떨어뜨리다. 이거 어떻게 말해요? 무릎을 꿇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구누구의 무릎을 꿇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stop은 우리 아까 마지막에 이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무릎을 꿇고 흐느꼈죠? 그래서 흐느낌 명사 형태죠. 이런 뜻이고요. 자, indifferent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던 뜻이에요. 그래서 무관심함 이란 뜻이고요. 마지막 단어 envious 요거는 뭐예요? 질투하다, 부러워하다 뭐 이런 뜻이 있었죠. 그래서 envious 부러워하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우리 12개 정도 이렇게 쭉 하나씩 봤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거 꼭 한 번씩 더 확인하시고 모르는 거 있었으면 여러 번 더 보고 한 5번 정도 우리가 뜻과 영어 단어 이렇게 써보면서 머릿속에 넣고 챕터 1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8개 정도의 지문을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날 강의 끝나면 다음 시간에 우리 문제 풀어볼 거 쭉 한 번씩 지문 읽고 풀어보시고 또 오늘 배웠던 거 잘 복습하셔서 그 다음 시간에 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해석하는 방법도 배워보고 문법적으로도 짚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챕터 2 넘어갈 건데요. 이번에는요. 시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챕터 1에서는요, 뭐 주어, 동사, 수일치 어떤 식으로 하는지, 주어가 길어질 때, 또 동사가 여러 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누가 진짜 주어고, 진짜 동사인지, 이런 것들 파악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법적으로 중요한 3요소가 바로 이렇게 3가지예요. 수, 태시인데요. 수는 뭐예요? 수일치. 태는 능동태, 수동태 말하는 거고요. 시는 시제를 말합니다. 이 3가지가 영어에서 정말 잘 갖춰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만나도 적어도 문장의 의미와 깊은 속뜻을 파악하기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셋 중에 하나인 시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뉘어 있는 거 보니까요.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완료, 진행, 시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제 일치와 일치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시제라는 거를 배울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나누고 가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시제. 기본 시제 뭐가 있어요? 우리 오늘 바로 배워볼 현재, 과거, 미래에 해당하는 이제 간단한 기본 시제들이 있고요. 이 기본 시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복잡해지는 이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이때 우리가 쓰는 게 완료 시제.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 이렇게 시제가 2가지가 있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진행 시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과거, 진행 시제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만 있으면 참 편할 텐데 이런 게 있어요. 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시제 이런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시제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제가 되게 이야기하기가 좀 다양하고 외워둬야 될 것도 많긴 하지만 기본적인 공식들만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해석할 때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요.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보니까요. 현재, 과거, 미래 기본 시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제부터 나오는데요. The baby plays all the time but never seems to be tired 라는 뜻이죠. 자, 어린아이들은 all time 항상 놀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피곤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현재 시제들을 보아하니 plays, seems, 일반 기본 동사에 s가 붙어 있죠. 왜요? 3인칭 단수, 그리고 현재 시제의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동사에다 s 붙여서 표현을 해줬었죠. 일단 주어가 the babies여서 이기도 합니다만 all the time이라는 건 항상 어떤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써놓으면 좋을 만한 게 현재 시제는 언제 쓰느냐? 말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현재.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 지속적인 일.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습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속담과 격언에도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쓰고요. 또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 불변의 진리. 에도 현재 시제를 써줍니다. 이때는 아무리 시제가 문장 속에서 과거여도 우리 항상 시제는 현재로 쓴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자, 물이 언제 끓어요?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뭐 대략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Water boils 100 Celsius인데요. 자, 물이 끓는다. 지금 끓고 있으면 현재. 어제 이 물이 끓었다면 과거인데요.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항상 이렇게 변하지 않는 어떠한 이론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boiled 뭐 어떠한 미래 시제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항상 현재 시제만 쓴다. 그래서 요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언제나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여러분들 감이 오죠? 말 그대로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에 쓸 수 있고요. 자, 또 언제 쓰느냐? 과거 시제 역시 현재처럼 예외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는 과거를 쓰는데요.
자, 역사적 사실은 과거니까 당연히 과거를 쓰는 건데 이게 왜 예외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 뒤에서 과거 완료 나오면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거기는 한데, 자, 내가 과거 시제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과거보다 더 옛날일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뭐 2차 대전이 일어났고요. 그 이전에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쨌든 둘 다 과거긴 하지만 1차 대전이 훨씬 더 과거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요, 같은 과거로 표현하지 않고 과거 시제 그리고 대과거라고 표현하는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 사실일 경우에는요, 대과거, 과거 완료 쓰지 않고요, 그냥 과거 시제만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은 무조건 뭐 had, pp 이렇게 과거 완료 안 쓰고 과거 시제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문 봅니다. Her father named the girl after her grandmother 이죠. 그녀의 아빠는 그녀의 이름을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과거 시제고요. named after 누구누구의 이름을 따서 짓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미래 시제입니다. She 뭐뭐뭐 make her dreams come true in 5 years예요. 자, 5년 내로 그녀의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 거예요. 라는 뜻인데요. 자, 이거 조금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래 시제를 만드는 방법은 요거죠. 가장 편한 조동사 will 사용해서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표현을 나타낼 수 있고요. 요거 말고도 자 be going to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자 she will make 그리고 혹은 she is going to make her dreams 이렇게 미래 시제 표현 두 가지로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에 각각 사용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한 번씩 살펴봤고요. 기본적인 세 가지 시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셨다면 이제 내려가서 완료 시제와 진행 시제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 항상 지금 뭐 어제라든지 미래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참 편한데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게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아직도 하고 있다. 내 영어 공부는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쓸까요? 과거 쓸까요?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 과거 시제로 써서 공부를 시작했었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정보는 없는 거죠. 과거 시제에 공부를 끝냈을 수도 있고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이때 만약 현재 시제를 쓴다면 그래 지금 공부를 하는 건 맞는데 과거에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시제를 더 사용합니다. 이런 거죠. 자, 과거 중학교 1학년이었던 시절부터 중학교 3학년인 지금까지 나 아직도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야. 내 공부는 끝나지 않았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우리는 현재 완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재도 완료를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겠죠. 현재 완료 시제라고 말을 해서 이렇게 씁니다. have, pp 이렇게 쓸 거예요. have는 지금 여기서 조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pp 이거 표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가 처음에 영어 처음 공부하면서 동사의 3단 변화 열심히 외웠던 이유가 다 여기 있죠. 뭐 have pp, 수동태 bpp에 다 쓰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본적인 단어들 3단 변화 잘 외워두시고요. 현재 완료 시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일, 이어져 오고 있는 일이라는 거 잘 파악했으면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he 뭐뭐뭐 enjoyed watching motorcycle racing since he was 12죠. 자, 그가 12살이었을 때부터 과거 시절이었던 이 12살 때부터 아직도 지금까지 이 모터사이클 레이싱을 보는 거를 즐거워합니다. 즐겨서 봅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이 경우에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12살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즐기고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조동사로 쓰인 have이기 때문에 우리 3인칭 단수 현재에 해당하니까 has로 바꾸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가 이렇게 우리가 좀 어떻게 쓰이는지 봤는데 B번 보니까 과거 진행 시제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완료 시제랑 이 과거 진행이랑 조금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봅시다, 여러분. 현재 완료는요. 자, 다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계속해서 내가 지금 완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시작했고 현재에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과거 진행 시제는요, 이런 거죠. 뭐 예문 보니까요, Henry 뭐뭐뭐 teaching the class when I entered the room이죠.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헨리는 뭐 반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가르치고 있었어요 라는 뜻이죠. 자, 어저께 내가 헨리의 방에 들어갔는데 걔가 계속해서 티칭하고 있더라. 완전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더라,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어제 방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티칭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현재 완료 시제랑 과거 진행 시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의 상황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완료 시제는 현재 하고 있는 것, 자, 과거 진행 시제 또는 과거 시제는 지금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과거 시제에 내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한 5분 후에 티칭이 끝났을 수도 있는 거고,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현재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행 시제는 여러분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비동사 플러스 ing, 시제 B 플러스 ing를 썼고요. 현재 과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비동사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니까요, Henry was teaching the class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완료 시제와 과거 진행 시제 한번 쭉 우리가 파악을 해봤고요. 이제는 두 개가 합쳐집니다. 현재 완료 진행 시제라는 거 배워볼 거예요. 자, 현재 완료 진행 시제 어떻게 쓰는지 봅시다. B번에 빈칸 없는 문장부터 볼 건데요. I have been thinking about this issue for a long time 이죠. 자, 나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이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자, 완료 시제랑 동일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다만 진행 시제가 붙어서 나의 이 행동과 동작을 조금 더 강조해주는 게 현재 완료 진행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식이 조금 길어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완료 진행 시제니까 일단 현재 완료 시제부터 쓰면 have BP, 그리고 진행 시제 쓰면 어떻게 돼요? B 플러스 ing 였죠. 그래서 have pp, b 플러스 ing 이 시제를 다 담기는 너무 길어요. 벌써 단어 묶음이 4개나 나왔죠? 그래서 합칠 수 있는 건 좀 합쳐줄 건데 보니까 가운데 pp랑 b를 합칠 수가 있게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have 그대로 갖고 오고요. 비동사의 pp 형태 뭐예요, 여러분? been이죠. 그래서 have been ing 이렇게 합쳐주기만 하면 뭐예요? 현재 완료 진행 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번을 한번 채워볼 건데요. It 뭐뭐뭐 raining for 2 days죠. 자, 이틀 동안이나 지금 계속해서 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have been ing를 가지고 앞 뒤에 raining이 붙어 있으니 have been 써줍시다. 근데 주어가 있으니까 it has been raining for 2 days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현재 완료 넘어서 진행 시제도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 한번 봤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 시제는 과거 완료 진행 시제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인데 똑같은데 현재에 해당하는 have, has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had been ing 이렇게 시제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had been ing 써지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시제에 따라서 앞에 조동사가 달라지니까 이것만 잘 체크하시고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살펴볼게요. B번부터 봅니다. He had been waiting for Mary for 2 hours before she finally arrived yesterday. 문장 길죠? 이렇게 긴 문장 내가 한 번에 예쁘게 해석하기 어려우면 다 끊어서 읽으세요. 자, 그는 메리를 기다렸어요. 몇 시간 동안? For 2 hours. 2시간 동안. 언제? 자, 그녀가 마침내 어제 도착하기 전에 2시간 동안이나 메리를 기다렸어요. 라는 뜻이고요. 이 문장에서 해당하는 시제는요.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자, 그가 2시간을 기다리는 시점은 여기고요. 자, 그가 도착했어요. 약속 장소에 와서 기다리기 시작한 시간, 그리고 2시간 여기 2 hours.
그리고 여기가 마침내 Mary가 도착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예요. 과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가 기다리지 않고 뭐 잘 만나서 어딘가를 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가 기다리기 시작해서 메리가 마침내 왔다. 이건 전부 다 과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하지 않아요. 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라는 걸 나타내는 게 바로 과거 완료 진행 시제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A번 예문 한번 더 보면은요. I 뭐뭐뭐 standing for over an hour. 자, 나는 1시간 넘게 서 있었어요. Since the meeting started. 미팅이 시작되고 난 후로 라는 뜻이죠. 지금은 이미 미팅이 다 끝나 있고 이 상황 역시 다 끝난 상황이에요. 하지만 미팅이 시작되었고 그 후로 1시간 넘게 내가 서 있었다라는 과거 완료 진행에 해당하는 시제인 거죠. 그래서 I had been standing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제 한 번씩 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시제 일치와 시제 일치 예외 한 번씩 살펴봅니다. 자, 시제 일치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 정말 이 수탯이 3가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만큼 시제를 맞춰주는 거가 되게 영어에서는 중요한 이슈인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를 맞춰준다라는 건데요. 만약 주절의 시제가 현재일 경우에는 종속절에 올 수 있는 시제가 뭐가 있어요? 현재, 과거, 그리고 과거 완료. 이렇게 3가지 올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앞에 주절이 과거가 왔다. 그러면 종속절에는 현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가 더 앞서 나간 이전의 시제이기 때문에 뒤에는 과거, 그리고 완료 시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우리가 예문을 좀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A번부터 가보니까요. I know that you don't have time to do this work죠. 나 알아. 뭘? 너가 지금 이 일을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 알아. 앞에 주절과 뒤에 나오는 종속절 시제가 동일하게 현재로 맞춰져 있습니다. B번 가볼까요? I think, 나 생각하는데 네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보니까요. 앞에는 think 현재 시제인데 뒤에가 과거 시제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네가 그때 곧 왔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2개의 앞뒤 시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주절 현재 시제일 경우 종속절은 과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한 번 더 확인했고요. 세 번째 문장 보면요. They think, 그들이 생각하기를 I will be the only proper person for the job. 그 일에 유일하게 적절한 사람이 될 거다라는 뜻인데요. 자, 마찬가지 주절 현재, 종속절의 will be라는 미래 시제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D번 갑니다. She said that she lived in Canada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캐나다에 살았었다고. 그래서 과거와 과거 시제 맞춰줬고요. 2번 갑니다. I was told that. 자, 내가 들었어요. 뭘? She had been to Spain. 그녀가 스페인에 있었다라는 걸 들었어요.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들은 상황보다 더 옛날이기 때문에 had been이라는 과거 완료 시제를 써준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스페인에 있었던 건 어쨌든 역사적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had been을 쓰지만 우리 아까 첫 번째 파트에서 배웠던 대로 과거, 역사적 사실은 이렇게 과거 완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 미래 시제도 쓸 수 있다는 거 빠졌죠? 같이 한번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 사용할 수 있는 시제들이 약간 다르고요. 시제 일치를 꼭 시켜줘야 하는데 시제 일치를 우리가 하지 않는 이런 예외 상황들이 꼭 있습니다. 영어는 되게 예외가 많기 때문에 이 예외들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부터 갈게요. 우리 위에서 다 봤던 내용이긴 해요. 현재의 습관, 그리고 어떤 사실들, 바뀌지 않는 사실, 불변의 법칙,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속담, 격언들도 그대로 견억이 아닌 격언이죠.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문 볼게요. He learned that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가 배웠습니다. 어저께 수업 시간에 배웠대요. 뭘 배웠느냐?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어제 배웠다라는 과거 시제라면 주절이 과거면 종속절은 현재 못 쓰죠. 과거 시제를 쓰거나 완료 시제를 썼어야 됐는데 현재 시제가 나왔죠.
그런 이유는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 현재 시제를 꼭 써줘야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역사적 사실도 우리 조금 전에도 위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The book says. 자, 책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Japan invaded Korea in 1592죠. 일본이 한국을 1592년에 자, 침략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에가 현재, 그리고 뒤에 과거, 요거는 가능합니다만, 만약에 이 자리에 said였고, 어쨌든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게 훨씬 더 옛날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게 사실은 맞지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과거 시제만 사용한다라는 이 예외사항 한 번 더 확인했고요. 마지막 비교 구문입니다. 비교 구문도 보시면 It was not so cold yesterday. 어제는 그렇게 춥지 않았어. As it is today. 오늘에 비하면. 이렇게 비교 구문에서도 서로 시간을 놓고서 비교를 할 때 원래는 동일하게 치지만 이렇게 각자의 시간에 맞게 바꿔준다라는 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2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본 개념은 시제라는 개념이었고요. 기본적인 현재, 과거, 미래 시제에 넘어서 완료 시제, 그리고 완료 진행과 시제일치, 시제일치 예외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지문들 가지고 좀 더 문장 속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같이 볼 거니까요. 지문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시고 문제까지 파악을 해오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선생님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